안녕하십니까. PDM 시스템 구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릴 솔코의 이정우 부장입니다.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 설문 등 질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동안 저와 PDM의 구축 이유와 사례, 구축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시게 될 겁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PDM의 도입 이유인데요. 저희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밥은 열심히 햄버거를 굽고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면 본인이 앞서가기 위해, 즉 본인이 앞서가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나서 최종 도면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설계한 것이 설계 변경에 바로 반영이 되었는지, 설계 변경을 반영하였지만 이것이 봄에 변경되었는지, ERP에 반영되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최종 도면, 구매가 같은 도면을 보겠지, 외주도 같은 도면을 보겠지, 솔리드웍을 고쳤는데 ERP 당연히 고쳐졌겠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뒷단의 데이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스펀지밥은 설계의 다른 팀과의 설계 데이터의 통합 관리, 구매 입장에서 볼 때는 배포의 편의성이나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발주, 제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생산 관리, 또 외주는 정확한 설계 변경이 관리가 돼서 최신 도면을 같이 보고 제작을 하는 것. 그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설계 관리 책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지고요. 데이터의 관리 승인,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게 되죠. 일단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영업 쪽에서는 설계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뭔가 저희는 생각을 하죠. 당연히 솔리드웍 PDM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 PDM의 메인 화면입니다. 탐색기에 애드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펀지밥도 원하고 저희도 원하는 PDM의 도입에는 무엇일까요? PDM은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PDM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강력한 검색 툴 기능이 있고요. 이러한 검색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검색을 쉽게 하여 데이터의 재사용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면 PDM의 도입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D 기반 설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회사의 고유의 3D 설계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부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데이터의 퀄리티 저하로 인해서 설계 데이터에 대한 재활용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한 설계 승인 변경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사항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히스토리 관리가 안 돼요. 설계 변경 전후에 비교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자, 또한 설계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 수작업으로 작성해서 정합성에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도면이나 문서의 검색,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PDM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PDM을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들 어렵다고 하는 PDM을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M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때는 PDM의 기본 정의만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를 보시면 PDM의 OOTB 기반 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뭐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CD를 받아서 바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 개발이 안 된 우리의 PDM 본연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3D 기반의 환경 효율화입니다. 저는 항상 PDM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PDM은 시스템이죠. PDM 시스템은 집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PDM 시스템을 멋지게 구축합니다. 집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가재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가재도구들이 없이 PDM 시스템만 있는 것은 곧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재도구를 저희는 3D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정제된 데이터가 PDM 내에서 움직여줘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저희가 기본을 가지고 PDM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회사 쓸만해. 이 정도의 판단이 내려지면 2단계 때는 PDM의 고도화 작업을 들어갑니다. 고도화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작업이 이제 PMS죠. PMS는 프로젝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일정 관리나 리소스 관리,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PMS를 저희가 구축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3D 데이터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가지고 모바일도 구축할 수 있고 대두가 되고 있는 VR이나 AR 작업, 가정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봤는데요. 그러면 3단계에 가서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날리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이 다 되어 있고 모델링 되어 있는 거 가지고 프로젝트까지 관리를 다 하고 VR, AR까지 하고 모바일까지 다 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는 모델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쓰이는 여러 가지 수식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모델링에 심어서 저희가 어떤 특정한 레이아웃에 관련된 그런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모델링의 한 60, 70% 정도 진행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는 템플릿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R&D 쪽에 포탈 페이지를 많이 구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PDM에 있는 것만 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설계에 관련된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R&D 포탈을 많이들 구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PDM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PDM을 단계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많고 많은 PDM 솔루션 중에서 우리는 왜 솔리드 PDM을 선택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PDM은 안정성 및 영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다소사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거,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솔리드웍의 애드인드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회사, 다소 혹은 솔코어 같은 회사에서 통합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통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 PDM은 PDM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그 PD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PLM과 PDM이 있지만 솔리드 PDM은 정말 그 설계자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데이터를 매니지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패키지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사용하시는 상당히 유용한 좋은 그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솔리드 PDM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솔리드 그 PDM을 구축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PDM을 솔코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코는요, 솔리드웍에 대한 PDM에 대한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론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서 모델링의 스킬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툴을 가지고 있고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그 분석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어느 부분이 좀 약한지 사용자 5, 3, 4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약하니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그래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일 좋은 말, 전체적으로 레벨을 상향 평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솔코의 고객 중에 S사입니다.
PDM 약 50copy 이상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회사에서도 이슈 as is과 to be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설계 변경을 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뭐 데이터의 리비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었고, 뭐 보미 수작업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에러 사항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다음에 도면의 관리 체계가 필요했었고, 3D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 표준이 있었지만 관리가 좀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B에는 저희가 PDM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맵핑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3D 기반의 설계 효율화, 봄의 정합성 확보, 그다음에 시스템 기반의 워크플로어, 그다음에 봄을 우리가 ERP로 인터페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봄을 ERP로 인터페이스하는 인터페이스 툴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고객사의 사례입니다. P사고요. 여기는 지금 상당히 잘 사용하고 계시고 단계별로 접근을 해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황 및 문제점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개별 PC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재설계율이 상당히 낮다. 그다음에 오류가 뭐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뭐 사람들이 계속 직접 진행을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봄의 정합성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뭐 서버를 하고 그 다음에 PDM을 구축하면서 라이브러리 폴더를 구축해서 라이브러리 쪽에 보완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설계 변경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을 하고 봄을 자동 생성해서 시스템상 등록하고 ERP로 봄을 바로 인터페이스하는 것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옆에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의 회사의 단계적인 전략인데요. 현재 1단계를 다 진행을 하고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프로젝트로 진행을 쭉 계속 같이 하였고요. 2단계 때는 저희 솔코에서 계속 지원을 하면서 안정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3단계 확산 및 고도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개발했던 것도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리바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사업부에서만 지금 사용해서 구매하나 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 사업체로서는 사업 부서로 전파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번 PDM 설명에서는 과거에 진행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과거에 PDM 웨비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보통 기능적인 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크인이 어떻고, 체크아웃이 어떻고, 리비전은 어떻게 증가하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사용자 등록은 어떻게 해서 그룹을 만들어요. 기본 기능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는 PDM을 구축하는 사례 위주, 그 다음에 PDM을 구축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웨비나가 끝나고 나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만약에 궁금하다 싶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DM의 구축 아이템인데요. PDM의 결제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거, 그 다음에 배포 프로세스, 그 다음에 중복 파일 제거하는 프로그램, ERP, 봄 인터페이스 하는 프로그램, 메일 전송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개발을 해서 고객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PDM의 기본 기능인데요. 저희가 좀 올려놓은 이유는요. PDM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제 프로세스나 변경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프로세스를 구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화하고요. 명확화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화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제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좀 잘 프로세스가 안 흐르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걸, 이번에 PDM 들어왔으니까 PDM에서 한번 싹 바꿔갖고 다시 한번 해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상당히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PDM에서는요, 오프라인에서 정확하게 잘 흐르고 있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프로세스화해서 관리하는 게 PDM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리하시고, 정리된 것을 PDM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PDM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하면 편집중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편집중에서 시작한 다음에 이제 승인으로 보내게 되면 승인은 우리 회사에 공용된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설계뿐만 아니고 구매나 자재,
생산, 영업 모든 부서에서 볼 수 있는 도면이 이제 승인된 도면이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설계자 마음대로 도면을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부터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가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하나만 만들어 놨었어요. 하나만 만들었더니 설계 변경도 일어나는 건수가 상당히 유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설계자가 뭐 물론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수리나 불량권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하나 만들어놨더니 설계 변경은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 설계 변경을 설계자가 다 덤탱이 쓰는 거예요. 설계자가 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리한 회사는 3개를 분류하고요. 보통은 설계에 대한 수정이냐, 고객에 대한 요청이냐를 2개로 보통은 분류를 합니다. 설계 변경을.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유형별로 분리하는 이유는요. 저 나중에 설계 변경을 유형별로 변경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딱 소트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 설계 변경이 진짜 많이 일어났는데 진짜 어느 부분에 많이 일어나? 우리가 그럼 어디를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워크플로우를 좀 잘 짜고 결제 프로세스를 저희가 단일하게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게더링해서 우리 PI 작업들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배포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는 배포를 2가지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도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도면이 아니고 DWG 파일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죠. 자동으로 만들어서 구매팀에 배포하는 거. 이게 사내 배포입니다. 여기까지 사내 배포가 일단 진행될 거고요. 그러면 구매팀에서 다 이제 도면을 봤더니, 괜찮아. 문제 없겠네. 협력회사로 내보내도 되겠어. 협력회사로 내보내서 협력회사에서 도면을 받는 것을 저희는 사외 배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포는 사내 배포와 사외 배포가 있더라. 그런데 저희 솔리드워크 PDM에서는 웹서버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웹서버를 구축을 해서 저희는 사회 배포 영역까지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웹서버죠. 웹서버인데 웹서버를 구축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항상 방화벽을 두르고 방화벽을 치고 웹서버를 구축을 하셔야 최악의 경우 방화벽이 그 웹서버가 뚫리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본 PDM 서버까지는 접근 못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는 다수의 김현상님께서 프로세스를 잡으셨고요. 저희는 그 위에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서버를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워크플로우 상에서 그 협력업체까지 같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협력업체 폴더에다가 우리 워크플로우 상에서 만들어진 도면을 DWG, 눌러진 도면이죠. DWG 그 익스포트한 도면을 여기서 떼고주면 협력회사는 웹 서버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웹을 구축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앱은 아니더라도 웹을 통해서 모바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모바일을 구축한다는 것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떤 원격적인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나 그런 그 임원분들이 밖에 외근을 나가시거나 외부에 계시더라도 항상 그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복 파일 제거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원래 프로그램 개발을 잘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다른 PM들에 비해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여러 문제점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을 하지 않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필요한 아이템 같아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기능은 PDM을 사용하시는 고객들, 이제 PDM을 지금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약간 뭐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PDM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에서는 상당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PDM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인을 할 경우에요. 파일 이름이 쫑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쫑나는 건데 우리의 그 구성한 말로 하면은 파일 이름이 고유하지 않아서 PDM에 안 들어간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것을 다 수정한 다음에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쫑나는 파일에 대해서 PDM 파일로 대체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냥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PDM은 그 경고 문구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냥 뭐 오케이 그냥 넘어가면 체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체크인을 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저한테는 그 어셈블리가 참 잘 열려요. 근데 옆에 있는 팀장님한테 팀장님 뭐 다 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팀장님이 열면 안 열려요. 어떤 파일들은 회색 처리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파일들이 파일이 쫑나가지고 PDM에 체크인 되지 않은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일단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파일을 자동 대체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특정 사이트에 기존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기존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추가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색깔을 보시면 바로 볼트라는 것을 PDM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PDM에 뭐 체크인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솔리드웍으로 체크인 하는 경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솔리드웍을 열어서 자 보시면 이 솔리드 파일이 정상적으로 떴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 저장해서 폴더를 바꾸겠죠. 뭐 팩앤고를 사용하시든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폴더에다가 일단 뭐 우리가 폴더명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메시지가 떠요. 예전에는 없던 메시지죠. 그래서 10건의 중복 파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인 못해. 딱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우리는 중복되는 파일들이 있네. 뭐지? 한번 보는 거죠. 이건데 파일 이름은 같아요. 파일 이름은 같은데 형상을 한번 봐야 되겠네. 공교롭게 파일 이름이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기 이드로잉인데요. 이드로잉은 저희 그 솔리드 파일이나 드로잉 등을 볼 수 있는 쉐어웨어고요. 거기다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된 또 다른 이드로잉도 있는데 이드로잉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파일들을 쉐어로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뷰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잉으로 이제 형상을 검색합니다. 얘가 파일 이름은 같은데 진짜 형상도 같은지 한번 보는 거죠. 네. 돌려보고 배면도 보고 평면도 보고 이면도 보고 쭉 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파일 이름만 같은 게 아니고 다 똑같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파일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명령어를 빼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PDM 체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명령어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빼놨습니다. 그래서 PDM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 제가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니까 한쪽에는 솔리드웍을 띄우고 한쪽에는 이 어셈블리 매니저 창 우리가 개발한 걸 띄우고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보시면 이제 수월하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창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에 애드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드웍 API 사용하기 때문에 솔리드웍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뷰의 이동이나 그 정확한 뷰를 가서 확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확히 매핑이 돼가지고 애드인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찍어도 옆에 있는 이 그 화면에서 바로 하이라이트가 돼서 바로 직관적으로 모델링과 파일 이름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파일을 쭉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지금 현재는 로컬만 있죠. 로컬만인데 파일 중복 체크를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파일 중복 체크를 딱 누르면 이놈들이 지금 로컬에 네가 지금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PDM에 있어 파일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이 중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파일 이름이 중복이 되면 로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PDM 파일로 덮었을 거냐, 아니면 로컬 파일로 덮었을 거냐, 아니면 로컬 파일의 이름을 바꾸면서 체크인할 거냐. 이 세 가지의 로직 기본 옵션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만 사용합니다. 로컬에 있는 파일을 PDM에 덮는 거는 아예 그 기능을 저희는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PDM에 있는 파일은 여러 가지로 참조 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로컬에 있는 파일로 PDM에 덮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기능은 빼고요. 저희는 PDM에 있는 파일로 대체를 할 거냐, 로컬 파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름을 변경할 거냐에 대해서만 지금 로직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상당히 많은 파일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건수가 다른 거는 얘는 지금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기 때문에 100건이 나오고요. 아까는
유니크하게 보면 10건인가 11건인가 그게 이제 중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중복돼서 하나를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컬 파일 이름을 변경해요. 네, 로컬 파일 이름 변경을 그냥 누르면 딱 떠요. 그래서 디폴트로 여기다가 뭐 언더바를 넣거나 뭐 미러를 넣거나 여러 가지 수가 있고요. 저희가 수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과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바뀐 것은 아니고요. 얘는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로컬 파일을 이름을 바꿔 서버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시고요. 네. 이놈이 지금 뭐 중복이 됐는데 이놈은 어떤 걸 쓸까? PDM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PDM 파일로 여기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OK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부품, 대체하는 부품에 대해서 메이트 조건을 다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체크아웃 안 하시겠죠? 예, 체크아웃 안 하시고 바로 확인만 하시면 바로 대체가 되십니다. 근데 파일이 정말 똑같다고 하시면 이 기능 없이 바로 대체해서 바로 PDM 파일로 덮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바꾼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시다 보면은 몇 개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PDM에 있는 거를 다 라이브러리를 조립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PDM 걸로 조립 안 하고 지금 로컬에 가지고 있는 내 라이브러리를 조립을 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파워풀하게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면은 벌써 PDM 결로 가겠다라고 준비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변경을 이제 하죠. 변경을 하면 그래서 경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일 경로가. 그래서 PDM 걸로 쫙 바뀌어 있고요. 네, 다시 뭐 몇 가지는 로컬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PDM 걸로 바꿔서 변경을 이제 안을 하겠다고 적용을 하면 변경 방안을 실행했다면 이제 그제서야 파일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대체 작업을 쭉 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자기가 대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PDM에 체크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원래는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 PDM에서 갖다 쓰는 게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는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아니면 외근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작업에 의해서 밖에서 작업을 하셔서 체크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얘기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 파일들이 PDM에 들어갈 때 파일이 쫑나면 그 쫑난 파일들을 다시 대체 작업을 다 해주시고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단순 작업인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쉽게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금방 서버에 체크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보시면 다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로컬에 있는 그 경로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고요. 대치된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버에 있는 그 PDM에 있는 경로를 가지고 체크인이 됩니다. 작업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면 네, 빨리는 파일 폴더가 바뀌니까 또 다른 이름을 저장하죠. 저희가 해서 추가 폴더에다가 저장을 사본 만들고 참조 다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 저장이 됩니다. 체크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어셈블리를 저장을 할 때 그 중에 밑에 있는 것들 중에 그 중복되는 파일이 있다면 그 어셈블리 자체를 지금 체크인한 것을 막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M에는 보다 깨끗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사이트 나가서 보면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요 체크인 다 해갖고 어셈블리 작업 다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 깨졌어요. 어느 순간 PDM이 그 파일을 깨트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PDM 데이터가 자꾸 꼬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거고요. 솔리드워크 애드인 파일, 애드인 되어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 파일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저희가 PDF 사이트만 들어갔다면 보통 개발하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D CAD이기 때문에 PDM에 들어갈 때 봄을 만들면서 들어가죠. 참조관계, 구조관계, 하이라키에 대해서 모자관계 가지고 들어가서 저희 PDM에서는 이 봄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엔지니어 봄을 구성을 해서 갖고 있는데 보통 회사들이 이 봄과 N봄에 그다지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을 ERP로 바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ERP 쪽에서는 N봄에
베이스 봄으로 그 봄을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영림원이나 더존의 PMS, 그 다음에 내외, 그 다음에 셉 ERP 등과 ERP 인터페이스 등 경험이 있고, 셉 ERP는 지금 또 항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예. ERP 인터페이스 하는 건데요. 저희가 뭐 어디 특정 어셈블리 하나 띄우겠죠? 예. 어셈블리 띄우는 게 아니고 ERP, PDM에서 좀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편집 중의 상태에서 저희가 봄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편집 중에서는 저희가 검증을 할 겁니다. ERP로 인터페이스 하는 상황은 상태가 승인이 난, 결제가 난 승인된 도면만 보낼 겁니다. 근데 저희가 승인된 도면만 보내려고 거기서 그 로직을 걸어놨더니 앞에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을 빼먹고 승인을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승인이 다 났으니까 그 변수를 채워넣으려면 다시 또 설계 변경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차수나 리비전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치 않게 차수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편집 중에서 봄을 검증하는 단계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령어를 보시면 ERP 전송 검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송하는 것과 검토하는 것이 같은 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명령 하나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앞에 버튼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버튼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매품 어셈블리죠. 네. 그래서 봄 정리를 누르게 되면요. 봄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냐면 저희가 구매품 어셈블리인 경우에 구매품 하위의 조립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ERP를 안 보내거든요. 발주가 구매품에 있는 그 어셈블리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품일 경우에는 하위에 있는 어셈블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게 일단 봄 정리의 1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회사들을 이렇게 쭉 다녀보면 모델링은 뭐 6, 7레벨까지 상당히 그 깊게 들어가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ERP로 봄을 인터페이스 하실 때는 구매 발주 단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3레벨에 끊는 회사들도 있고요. 4레벨에 끊어서 봄을 ERP로 전송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 정리 버튼을 누르면은 그런 로직들을 저희가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 7레벨까지 쭉 있으면 이것을 ERP로 보내기 전에 봄을 3레벨에서 끊는다. 그럼 4레벨에 있는 것을 쭉 정리해서 3레벨로 쫙쫙 붙여버립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봄 정리 작업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구매품이네. 그럼 구매품의 하위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쫙 빼고 안 보내게, 이런 것들이 봄 정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속성값 검증을 하는데요. 속성값 검증도 여러 가지 로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매품인데, 여기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구매품일 경우에 뭐 규격이나 메이커가 필수다, 이렇게 미리 로직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변수들에 대한 속성값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공품일 경우에는 머티리얼이 꼭 있어야 된다, 뭐 구매품일 경우에는 메이커가 있어야 된다, 규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가공품에 대해서는 품번란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로직을 저희가 쭉 걸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정리되고 깨끗한 데이터가 ERP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속성과 검증을 하면 이걸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켜드리고요. 밑에 로고에도 메시지도 쓰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하나씩 찍어서 바로 이제 저희는 여기서 수정 아니고 하나씩 해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여기서 새 창에서 열어서 PDM 창이죠. 새 창으로 열어서 PDM 창에서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체크아웃 받아서 속성값 같은 경우는 PDM에서 바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 수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리드웍을 열어서 수정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PDM 바꾼 다음에 PDM에서 바꿔서 저장한 다음에 체크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반영이 돼요. 얘는 바로 반영이 되고요. 체크인 하겠죠. 네, 체크인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더 한번 보죠. 얘는 보니까 구매품인데 메이커가 빠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로직에 있는 거니까 속성과 검증에서 걸러낸 거죠. 걸러냈으면 얘도 이제 체크아웃 받아서 솔리드웍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PDM에서 얘를 변경을 한번 하겠습니다. 메이커를 뭐 시판이라고 넣고 저장하고 저희가 체크인을 합니다. 네.
체크인을 하면 이제 바로 반영이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리드웍에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창이 계속 떠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어셈블리를 다시 한번 불러요. 봄을. 다시 한번 봄을 불러서 이제 순차적으로 봄을 정리하고 속성과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여주겠죠? 또 봐야죠. 우리가 더 수정한 거 들어가 있는지. 예, 규격 들어가 있고, 아까 그놈에 대해서, 시판이라고 들어가 있죠. 예. 리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오케이 떨어져서 전송을 보낼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승인을 보내죠. 승인을. 그래서 지금 편집 중에서 검증만 한 거고요. 승인을 보내서 팀장님이 승인하고 나시면 우린 비로소 그제서 이 데이터를 ERP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설명에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작업하실 때는. 보시면 이제 승인으로 바뀌었죠? 상태가 다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편집 중이었는데 상태가 다 승인으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아까 한 것처럼 봄 전송, ERP 전송을 누르면 창이 똑같이 뜨는데 한 놈이 더 떴죠? 전송이라는 놈이. 승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BOM을 ERP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가 더 뜨는 거죠. 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차적으로 한 번씩 더 찍어보죠. 됐고, 전송 체크 됐고, 그럼 이제 전송 딱 누르면 밑에 메시지 창 보시면 전송이 28건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 이거 보내고 나면 꼭 엑셀로 뽑아달래요. 엑셀로 안 보셔도 되는데, 시스템에서 나가는 순간 데이터는 어차피 이제 끊어진 데이터인데, 그래도 엑셀을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엑셀을 뽑는 것까지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게 봄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그리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PDM에서도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되거나 할 때, 기본 제공하는 알람 기능이 있어요. 알람 기능이 있는데, 그게 좀 직관적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간단하게 가요. 메시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유관 부서들이 같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일 기능을 저희가 개발해서 보다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가독성이 좀 좋게 했고 데이터에 대한 그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메일을 개발해서 메일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목록과 첨부 파일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저희가 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수신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참조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M에서 저희가 기구 쪽은 당연히 뭐 보험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PDM에서는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임원들이나 다른 분들은 보통 뭘 원하시냐면 보험을 하나로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원보험 말 그대로 원보험을 관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솔리드웍에도 솔리드웍 일렉트리컬이라고 저희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전장이나 전기 쪽에 전장 쪽에서는 이런 그 솔리드웍 일렉트리컬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저희 솔리드웍 PDM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른 그 일렉트리컬 캐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죠. 네. 엑셀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PDM에. 그래서 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거든요. 만들 때는 뭐 캐드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 솔리드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파일들을 만들고 PDM에 참조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빈 파일에 우리가 원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게 보험만 구성하는 거다. 뭐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십니다. 뭐 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전장 쪽에서는 뭐 기구 쪽과 같이 설계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구매품들을 수배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보험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엑셀을 이렇게 만들어서 PDM에 업로드하는 이런 그 개발도 상당히 많이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DM 구축 아이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 기능은 빼고 여러 가지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구축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하나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DM 구축할 때 주의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걸 좀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3D 기반 설계 효율화죠. 그래서 PDM의 기본이 되는 것은 3D CAD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PDM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PDM이 주가 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고 노는 애들은 3D CAD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셔서 모래성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PDM을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D CAD의 표준화, 프로세스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약간 간략화해서 집어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축할 때 보면 보통 3단 결제, 4단 결제까지만 가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2단 결제를 제일 많이 쓰십니다. 2단 결제를 제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런 그 결제 프로세스를 간략화, 명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어요. 뭐 당연히 잘된 데를 뭐 당연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못된 회사를 볼 수 있으면 잘못된 회사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식한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얘네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전체를 안 밟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된 회사에 가서 삐까번쩍하게 돌아가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회사요, 아픔을 겪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가서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하고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M은 절대 한 번에 다 못 끝냅니다. 한 번에 못 끝내니까 단계별로 구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괜찮은 파트너를 만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PDM은 구축한 경험이 좀 많은 그 사람과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회사와. 그래서 왜냐하면 PDM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긴 맞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늘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솔리드워크는 툴이고 PDM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PD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I 작업이 이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뭐 SK에서 항상 광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작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 관리에 대한 것들이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나 PDM을 같이 구축해주는 그 파트너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구축할 때 좀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가겠죠.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으나 그 뒷단에 가면 구매팀에 가면 제조에 가면 발주를 낼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코멘트 해주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경험 있는 그런 그 파트너를 만나서 작업하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긴 한데 앞에 제가 개발 프로그램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발 프로그램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얘는 개발 프로그램들을 1단계 때 구축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계세요. 1단계 때 구축하는 회사들 많이 계신데 1단계 때는 웬만하면 개발 프로그램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차피 시스템이 처음에 신규로 들어왔다면 여러 가지 반발 사항이 생깁니다. 반발 사항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한두 개 해줘가지고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겠다? 사용자들은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환경 내에서 PDM 시스템을 굴러가게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써봤더니 정말 이거는 안 돼. VOC 청취해서 이거 정말 안 돼. 이거는 정말 고쳐줘. 그때 2단계 때 고도화나 확산하면서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서 개발하면 사용자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때 개발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개발하시더라도 2, 3단계 때 안정화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례로 제가 프로젝트 들어가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한 10개 아이템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한 6개월 있다 그 회사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 쓰고 있더라고요. 9개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말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툴이 도입이 될 때 바텀업부터 올라가서 시스템이 적용되는 툴들도 있고요.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시스템이 적용되는 툴들이 있는데요. 철저하게 PDM은 탑다운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탑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 해주지 않으면 PDM은 조기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고객사 중에 한 회사는 전무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에서부터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정화 기간은 제가 볼 땐 최소 한 5, 6개월 이상은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M은 시스템이고요. 계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PDM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PDM 시스템은 저는 이제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유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손을 딱 놓는 순간 얘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DM 구축하시고 일정 부분 그러니까 매일 붙어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고 정리가 되는지는 한 번씩 그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DM 구축할 때 첫 단추에 마이그레이션을 좀 강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PDM을 구축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PDM에 이제 넣고 이제 그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어떻게 클린징을 해서 PDM 시스템에 체크인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의는 좀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PDM 구축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구축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검사인 받고 나와요. 저희는 이제 검사인 받고 딱 나오면 시스템들은 검사인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적용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여러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 솔퍼에서 이제 모델링 스킬과 PDM 활용도의 향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PDM 사용 안정화에 대해서 저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숫자 VOC를 접수해서 많은 부분은 협의해서 정리를 하지만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도 이건 정말 사용자들이 좀 힘들었겠네 이거 해줘야 되겠네 아니면 고객 측에서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어요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바로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안정화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상으로 그 PDM의 그런 구축 이유와 구축 사례 그 다음에 그 구축 시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PDM을 구축을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의무사항이나 질문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간단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개발 아이템을 보여드렸더니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데 개발 기간은 딱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하면 회사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같은 로직을 가지고 움직이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검증하는 것을 더 많이 좀 더 가져가겠다.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쓰겠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 사항들이 생기면 좀 늘어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구축하다 보면 이제 솔리드웍을 좀 잘 사용하시는 데서 좀 적용이 좀 빨리 되긴 해요. 빨리 되긴 하는데 솔리드웍을 그렇다고 솔리드웍을 사용 못한다고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는 솔리드웍을 처음 캐드도 이제 통합을 하면서 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적용을 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솔리드 사용하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이슈이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부품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부품 봉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억제를 사용하시잖아요. 억제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PDM을
그리고 좀 이따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품 봉투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사용자 정의 속성과 그 다음에 설정 특성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가지고 부품 봉투를 잘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품 봉투를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설정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모델링의 특수 정의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 정의를 사용해서 PDM의 데이터를 체크해내는 경우가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부품 봉투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아이템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시간이 이렇게 뭐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짧은 시간 내에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부품 봉투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저희가 나름 개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웨비나에 바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PDM 시스템과 관련하여 검색하다 보면 PDM이 튀어나오게 되면 PDM이 구축되어야 돼. PLM도 구축되는 건가요? 아니요. PLM과 PDM의 차이점은 PDM과 PLM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일단 단어부터 틀려요. 그래서 PLM은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게 PLM이고요. PDM은 프로덕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LM은 그 영업 초기 단계, 상품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제품이 소멸하는 단계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게 PLM입니다. 근데 제가 PLM 프로젝트도 뭐 좀 해봤고 PDM 프로젝트도 좀 해봤는데 대기업에서도 PLM을 구축하고 나서 PLM을 제대로 쓰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PLM을 구축한다 하지만 PDM만 잘 사용하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차이점은 물론 당연히 있지만 저희 솔리드 PDM은 PDM에다가 솔리드 그 매니지, 그 PMS 기능을 좀 추가해서 PLM과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구축 후 효율성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게 있겠죠. 이게 없으면은 저희도 장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도 뭐 요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디서 효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려면 당연히 여쭤봅니다. 그래서 ROI를 저희가 좀 따져서 계산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PDM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일단 설계자가 편해지고자 해서 PDM을 구축한다? 이거는 조금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PDM은 설계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유관 부서가 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PDM을 구축합니다. PDM은 설계자가 데이터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설계자만을 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회사의 백본이 되는 시스템이 PDM과 ERP 두 개가 있는데요. PDM은 설계자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고 유관부서와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에서는 당장은 좀 힘들어지고 안정화가 되면 뭐 당연히 안정화 되겠죠. 근데 유관부서 회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 중복 체크 기능도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가나요? 예, 질문 주셨는데요. 예, 당연히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해 놓은 거는 로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직만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 개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또 로직이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저희가 스펙 정의해서 개발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한 달에서 뭐 1멤버스에서 1.5멤버스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리신다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그룹 정보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거는 한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는 있는데, 보통 그룹웨어하고는 저희가 보통 연관을 잘 안 시키는데 가져올 수 있습니다. LDAP을 통해서 가져오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그렇게까지 프로젝트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DM 사용자 추가 삭제 등을 그룹웨어 정보에서 연계해서 가져올 수가 있나요? 위에 거랑 비슷하긴 한데요. 연계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추가 개발이 들어가면 당연히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기능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메일을 보내다 보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퇴사자가 생기면 메일이 그 메일 시스템에 따라서 반송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안 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또 좀 피해 나가야 되겠네. 이런 방법들이 또 저희도 생기고 뭐 노하우도 좀씩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는 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렸고요.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주시면 뭐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좀 더 쏠코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Q&A 남겨주시거나요. 쏠코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당연히 답변을 드리고 뭐 찾아뵙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조사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으니까 설문조사에 꼭 응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웨비나 일정을 보시면 그 솔솔수방 웨비나 일정을 보시면 지금 제가 11번째 PDM에 대한 구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웨비나 일정들이 남아있고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솔선수방 채널 고정,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방이 아닌 본방으로 채널 고정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코의 이정호 부장이었습니다.